안녕하세요. 똑똑하고 게으르게 똑개 육아. 육아의 기쁨, 행복, 지혜, 성장. 여러분들 모두 여기서 가져가세요. It's all for you. 시작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11월 출시 예정인 똑개 육아 수면 교육 프롤로그, 그러니까 서문을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너무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역시 시간이 조금 필요했어요. 이번에 11월 달에 나올 책은 12월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제가 북 디자인 넘겼고 이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프랑 그림들 이런 것들 구현하는데 좀 애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내용을 진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렇게 풀어 넣어 봤어요.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를 정말 갈고 갈아서 만들어냈거든요. 이번 이제 똑개 육아 수면 교육 완전히 심판으로 새롭게 제가 집필한 책의 특징은 개월수별로 쪼개서 낼 거예요. 그래서 0에서 4개월을 먼저 출시합니다. 지금 프롤로그는 제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의도와 그리고 그런 배경 설명,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집필했는지 이런 것들을 담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겠구나. 로리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집필하셨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프롤로그. 육아는 전쟁이 아니다. 나를 고양시키는 새로운 기회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저의 육아를 똑개가 살렸어요. 입주 도우미 한 달 쓴 것보다 더 나아요. 똑개를 알고 난 뒤 육아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015년 똑개 육아를 출간하고 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피드백을 들었다. 육아라는 것은 특히 세상에 갓 태어난 신생아의 먹고 자고 싸는 일상을 책임지는 일은 노동 중에서도 최상위 육체 능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 일은 눈앞에 닥치고 내 발등 위에 불이 되어 떨어지기 전까지는 힘듦의 강도를 추측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렵다. 나 역시 첫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러했다. 오죽하면 애 보느니 반매러 간다는 말까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육아는 헬이고 여성 커리어의 무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관점과 태도를 달리하면 육아는 전쟁이 아니라 나를 고양시키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평범한 회사원이던 내가 대한민국 대표 영유아 수면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도 두 아이의 육아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생의 정답을 찾지 말고 만들어 나가자. 내가 육아를 하면서 항상 가슴에 품었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품고 있는 말이다. 나는 무엇이든 공부를 하다가 바로 이거다 하고 이해가 될 때 재미를 느낀다. 여러 학문, 전문가들의 의견 사이에 연결된 그 끈을 찾았을 때, 여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가 나만의 이론을 만들었을 때에도 아주 큰 보람을 느꼈다. 지식을 내 시각에서 바라보고 더 깊은 차원으로 소화할 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이 가슴과 머리에서 연결되는 느낌이 들 때는 삶이 경이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어떨 때는 이런 발견의 과정이 내가 살아 숨쉬고
나의 심장이 뛰는 이유라고 생각될 정도로 설렐 때도 있다. 나는 쉽고 평범하게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육아를 하면서도 나의 그런 기질이 발휘되었다. 아니, 발휘될 수밖에 없었다. 고난이도 퀘스트가 쉴 틈 없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를 지혜롭게 돌파해 나가려다 보니 기를 쓰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육아는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그 어떤 분야나 사회에서 몸담았던 그 어떤 전문적인 일들과 견주었을 때 나 자신을 몇 배나 고양하는 과정이었다. 그런 부분이 나의 의지를 자극했고 이 주제에 더 몰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또깨 육아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제가 또깨 육아 프로그램이라는 네이밍에 입각해서 그 하에서 개월수별로 정말 디테일하고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릴 예정이에요. 다시 또깨 육아 수면교육 프롤로그 서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책을 손에 쥔 독자들은 육아를 앞두고 있거나 육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것이다. 혹은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에서 이게 대체 뭐지? 하며 상황을 좀 파악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나와 비슷하게 공부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분일 수도 있다. 성격이 꼼꼼하고 체계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눈앞의 혼돈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만약 나와 성향이 비슷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책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나의 관점과 당신의 관점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의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또깨 육아는 지난 10년간 깊이를 알 수 없는 육아라는 물속에 빠져서 그저 살아보겠다고 코만 조금 물 위로 내밀고 계속해서 허우적대던 많은 신입사원들에게 충분한 가이드 역할을 해왔다. 첫째가 눈 깜짝할 사이에 10대가 된 것처럼 또깨 육아를 집필한 이후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다. 2011년에 첫째를 출산하고 익명으로 연재했던 글들이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 시절 나의 모습이 투영되는 초보 부모님들께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애쓴 지도 10년이 흘렀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에서 영유아 수면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고 긍정훈육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과 클래스를 진행해왔다. 영유아 수면 교육을 비롯해 훈육에 대한 공부를 깊게 하면 할수록 독자들에게 내가 배운 새로운 지식을 더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런 고민 끝에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기존의 또깨 육아 내용을 한 단계 더 디테일하게 끌어올린 또깨 육아의 결정판이다. 수년간의 영유아 수면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10여 년 동안 국내외 부모들을 밀착 컨설팅하며 쌓아온 실전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 나는 아기의 주수별, 개월수별 행동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깨 육아 프로그램의 혜택은 육아의 질 향상이나 엄마의 건강을 되찾는 데에 멈추지 않는다. 또깨 육아 프로그램은 당신의 육아 행복감을 유지하고 육아 효능감을 극대화함으로써 출산 이후 극도로 예민해진 당신의 정신까지 보호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은 한때
일터에서 끝발 날렸던 일처리의 예리함과 자신감을 육아라는 분야에서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나는 잃어버린 여러분의 자아와 자신감까지 찾아주고자 한다. 건강한 자존감을 지닌 부모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육아를 오롯이 멋지게 해내다 보면 어느 분야든 스스로 파헤칠 수 있는 지적 역량이 길러질 것이다. 내가 아기를 낳기 전 치열하게 배우고 공부하고 경험한 것들은 지적 독립을 위한 훈련에 불과했던 것 같다. 앞으로도 나는 궁금하고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을 평생 공부하며 재미나게 살아갈 계획이다. 독자들도 육아를 너무 지치는 일로 여기기보다는 새롭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이 책이 여러분의 인생 2막에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시야를 틔워줄 수 있기를 바란다. 모두의 건투를 빈다. 결국 여러분은, 내 후배들은 육아로 더 성장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럼 지금부터 또깨 육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이제 그 다음 챕터로 들어갈게요. 이 책을 100% 활용하는 법.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혹은 임신 중인 산모라면, 즉 아직 출산 전의 상태라면 이 책의 내용이 뼈저리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임신은 여성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며 그로 인해 매일의 일상에 고충이 많으리라는 점은 두 아이의 엄마인 내가 그 누구보다 잘 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육아의 어려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 책은 육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상쇄시켜주는 소위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교과서적인 소리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뜬구름 잡는 식의 책이라기보다는 갓 세상에 태어난 0에서 4개월 신생아의 먹고 자고 노는 문제에 디테일한 도움을 주기 위한 육아 실용서 내지 백과사전에 가깝다. 만일 당신이 예비 부모라면 이 책을 읽기 전에 나의 또 다른 저서인 또깨 육아 올인원을 읽길 바란다. 또깨 육아 올인원은 예비 부모들을 위해 또깨 육아 프로그램의 엑기스만 뽑아 간략하게 정리한 책이다. 예비 부모님들에게는 이 책의 내용이 육아의 워밍업을 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깨 육아 올인원으로 육아의 워밍업을 했다면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는 이 책이 당신의 현대판 친정엄마 역할을 해줄 것이다. 우선 이 책의 바탕이자 이 책의 핵심 내용인 또깨 수면 프로그램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향하는 바와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것인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또깨 수면 프로그램에 대해 개괄하고, 이어서 이 책의 목차 구성, 집필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또깨 수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큰 틀. 또깨 수면 프로그램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보다 더 예측 가능한 육아를 위해서 아기가 정해진 시간에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깨 수면 프로그램은 두 가지 틀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먼저 하나는 스케줄, 재우는 타이밍이다. 아기가 언제 먹고 자고 노는 것이 좋은지, 잔다면 얼마나 자는 것이 좋은지 등을 파악해 내 아기에게 최적화된 하루 일과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진정 전략, 재우는 방법이다.
아이를 재우는 타이밍을 알았다면 그 타이밍에 맞춰 아이가 수월하게 잠들 수 있도록 아이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틀을 뒷받침하는 기초 베이스는 영유아 수면 지식과 수면 본연의 특성이다. 이 책에서 서술하는 모든 내용은 영유아 수면 지식, 수면 본연의 특성에 대해 밝혀진 과학적인 연구들과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한 영유아의 주차별 특징에 의거해 세세하게 설계된 내용을 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연하자면 똑개의 수면 프로그램은 하버드 의대 스탠퍼드 리서치 인터내셔널의 수면의학과에서 수면 생리학 박사과정을 이수한 수면 연구원들의 리서치 자료와 강의, 교본들을 토대로 완성했다. 이에 더해 미국과 호주에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내가 습득한 영유아 수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그 모든 것을 담았다. 이 책의 목차 구성 들어갈게요. 제가 파트 7로 나눴어요. 파트 1 필수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똑개의 육아 마인드 세팅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챕터예요. 읽어드릴게요. 처음 해보는 부모 직업 영역, 이 job area에 필요한 마음가짐 그리고 기초 지식을 다잡고 가는 파트다. 어떤 일을 수행하든 필수적인 교양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현재든 과거든 사회에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당신의 전공이 무엇인지는 상관없다. 부모가 된 이상 이 부모 회사에서 수행하는 육아가 당신의 영순위 직업이 되어야 한다. 이 세계에 발령받은 것을 축하한다. 기본 소양부터 갖추고 이 필수 교양 과목을 들으며 마인드를 세팅하고 기초 지식을 습득하기를 바란다. 파트 2 0에서 12주 똑개육아 기본기 다지기 주차별 세부 업무 지침서 주차별 먹이기, 재우기, 놀아주기 노하우 및 주요 발달 사항 등에 대해 세세하게 전수하는 파트다. 줄글 형태로 조목조목 짚어주는 형태의 인수인계서가 성향이 맞는 분들은 이 파트만 제대로 읽어두어도 0에서 4개월 신생아 육아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커버된다. 파트 3 먹놀잠을 잡으면 육아가 쉬워진다. 전공 필수 과목 이수 먹놀잠, 먹텀, 잠텀, 먹잠표 스케줄 사랑하는 후배여, 이 일이 처음이라 당혹스러운가? 당신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새 생명의 하루를 담당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아기의 일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일궈나가는 것이 이상적인지 알고 있어야 함이 기본이다. 기억해라. 사실 이 일만큼 빡센 일이 없다는 사실을. 10개 정도의 업무를 저글링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육아다. 이 분야가 다른 분야와 달리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지점이 있다. 처음 경험했을 때도 얼이 빠지지만 이후로 얼이 빠질 일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다. 아이가 커갈수록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무한대로 늘어난다. 괄호 매니저 플러스 영양사 플러스 집안일 플러스 아이 정서 지원 코디네이터 건강관리 정기검진 및 아플 때 병원 데리고 가기 목욕시키기 산책시키기 아이 물건 제때 마련하기 학습 코치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기에 차마 다 적기가 어렵다. 이해를 바란다. 사실 인간 하나를 돌보는 데는 무한 가지의 일들이 수반된다. 그런데 어릴 때는 아이의 행동 반경이 좁기 때문에 사실상 먹고 자고 싸는 것 말고는 아이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물론 이 사실을 이 시기에 아기를 키우는 당시에는 절대 체감하지 못한다. 이때 아이의 먹이기, 재우기, 놀아주기 등의 바탕 원리만 이해하면 이 시기에 육아가 쉬워지는데
당시에는 그 사실을 알 길이 도통 없다. 육아의 세계에 처음 진입할 때의 그 컬처 쇼크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몸쓸 일이 많아서도 그렇다.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조금 넘을 때, 그러니까 0에서 4개월까지 초보 부모들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한 명의 인간이 다 할 수 있지? 라는 생각과 더불어 부모니까 당연히 다 해내야지 라는 암묵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허둥댄다. 이 파트는 그런 후배님들을 위해 나 로리가 준비한 천기 누설의 비책을 담은 똑개 수면 프로그램의 킬링 파트다. 클래스 1 먹놀잠 하루 사이클 이해하기. 아기의 하루는 먹, 수유, 노는 시간, 잠자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아기의 주수 발달에 따라 먹놀잠 사이클이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클래스 2 먹텀과 잠텀 스케줄 일구기. 여기서는 먹텀 수유 시간 간격과 잠텀 잠과 잠 사이에 깨어있는 시간, 이 두 가지의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고 아이의 하루 스케줄을 세우는 그 노하우를 알려줄 것이다. 클래스 3 먹잠표를 이용한 주차별 스케줄 설계. 여기서는 더욱 쉽고 직관적인 설명을 위해서 내가 개발했던 아기의 하루를 보여주는 좌변, 우변, 잠 형식의 먹잠표를 이용해 주차별 스케줄 설계의 실제를 보여줄 것이다. 회사에 다닐 때 회계장부를 분석할 일이 많아서 아이의 스케줄 관리표도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좌변, 차변, 우변, 대변, 그 기입 형태와 비슷하게 정리했었다. 2015년도에 내가 발간했던 똑개 육아에서는 주로 이 형태로 아기의 하루 스케줄을 많이 보여드렸다. 파트 4 영유아 수면 원리의 이해. 똑개 수면 프로그램 이론 심화반. 똑개 수면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과 이해가 필수적인 개념인 먹텀, 잠텀, 먹놀잠에 대해 숙지를 하셨고 주차별 지침도 파악되었다면 이쯤에서 영유아 수면 원리 그 자체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공부할 차례다. 이 지식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자와 아닌 자는 그 초석의 단단함이 다르고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깊이가 달라 똑같은 내용을 읽고도 실전에서 적용할 때 그 아웃풋이 다를 수밖에 없다. 부디 방법론에만 목매달지 말고 이번 파트도 꼭 신경 써서 읽기를 바란다. 클래스 1 안전한 아기 잠자리 만들기. 여기서는 내가 영유아 돌연사 방지 자격증을 취득하며 배운 가장 최신 버전의 영유아 돌연사 방지 관련 권고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안전한 수면이 똑개 수면 프로그램에 있어서 0순위로 가져가야 하는 내용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더불어서 똑개 안전 잠자리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아이의 잠자리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클래스 2 영유아 수면 이해. 잠을 잘 자는 아기와 잠을 잘 못 자는 아기를 비교하여 서로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수면 사이클에 대해 공부한다. 이로써 이어지는 수면 스트레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 알 수 있게 된다. 영유아 수면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해 서케디안 리듬과 수면 압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할 예정이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아기의 하루를 건강하게 운영하는 기초 토대를 잘 다질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수면 의식과 편안한 수면 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들에 대해 알아본다. 클래스 3 수면 교육 중 아기 울음의 이해. 수면 교육 중 발생하는 아기 울음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해두어도 아기 재우기에서 백전백승이다.
이 부분은 내가 가장 공을 들였던 관련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들을 요약해서 엑기스들만 설명한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똑개의 수면 프로그램을 똑똑하게 이해한다면 자신의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질 좋은 수면을 선물할 수 있게 된다. 파트 5. 건강한 잡념관 선물. 아기의 능력을 북돋워주는 진정 기술 마스터. 똑개식 진정 전략의 모든 것. 똑개 수면 프로그램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큰 축. 이것은 바로 아기를 자연스럽게 진정시켜서 달콤한 잠에 빠져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진정 기술은 아이의 건강한 스케줄과 더불어서 똑개 수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의 또 다른 핵심이다. 여기서는 우선 클래스 1 진정 전략 대원칙 살펴보기를 통해 진정 전략의 커다란 맥락을 잡은 뒤 클래스 2 진정 전략의 디테일에서 세부적인 진정 기술을 알려줄 것이다. 이 파트를 통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진정 전략을 모두 마스터하고 나면 당신의 아이는 한결 부드럽게 꿀잠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물론 아이를 진정시키는 것이 단번에 쉽게 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 파트에서 알려주는 여러 진정 전략을 반복적으로 당신과 아기에게 적용해보고 그중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 당신의 마음이 편안한 방법을 위주로 추려서 사용하기를 권한다. 일관성을 잘 지키고 올바른 잡념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가 이상적인 셀프 진정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 파트 6 들어갈게요. 똑개 요가 원 포인트 레슨이에요. 파트 6은 전략가들을 위한 핵심 테마 특강. 이 파트는 앞의 내용을 모두 마스터한 전략가들을 위해 기본 지식보다 한 발 더 나아간 핵심 테마들로 준비했다. 사실 똑개 수면 프로그램의 기저에 깔린 원리와 그 본질은 동일하다. 그러나 각자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또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유 시간이나 아이를 재우는 시간 등이 미세하게 달라진다. 이 파트를 볼 때 주의할 점은 여기서 알려주는 내용들의 기술적인 측면만 표면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언제나 해당 방법론에 그 바탕에 깔린 원리를 이해하고 기본기를 완벽히 탑재한 뒤 실전에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따라서 이 파트는 똑개 수면 프로그램의 기본기인 먹놀잠이라는 큰 틀의 개념, 먹텀과 잠텀으로 하루 스케줄을 일구는 방법, 진정 전략 등을 익힌 뒤에 보는 것을 권한다. 파트 6은 코스로 제가 나눠놨어요. 코스 1, 생후 6주 안에 결판 내기. 여기서는 10pm 고정축 전술을 토대로 아기의 하루를 영리하게 설계하는 법을 설명한다. 생후 첫 6주까지의 수면교육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대처하느냐는 뒤따라오는 주수와 개월수의 하루 일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까닭으로 이 코스에서는 생후 6주 기간에 집중해서 아이의 수면 패턴을 잡을 주차별 전략을 전수한다. 아이의 출생일을 기점으로 D-Day 1, 그때부터 똑개 수면 프로그램을 적용해보고 싶은 독자님들은 이 부분의 설명을 잘 읽어보도록 하자. 코스 2, 생후 5개월 안에 12시간 밤잠 달성 코스. 아이의 하루 스케줄을 세우고 아이에게 잠자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법은 모든 가정에 단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바탕에 깔린 원리는 동일하지만 아이의 기질, 양육자가 목표하는 바, 각 가정의 상황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 코스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한 코스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목표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 성과 지표가 존재하는 법이다. 목표 KPI를 설정해 두고 일을 하면 효율성이 더 올라간다.
이 코스는 확실하고 명료한 방법으로 아이에게 수면 교육을 하고 싶은 양육자들을 위한 코스로 5개월 안에 12시간 밤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내용을 구성했다. 코스 3. 밤중 수유 정복하기. 밤중 수유는 신생아 시기, 길게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 시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식사 시간이다. 아기의 최종적인 목표는 눈을 뜨고 있는 낮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밥을 먹는 것이다. 즉, 여러분이 느닷없이 발령받은 이 일터에서 밤중 수유는 아기가 4개월이 되기 전까지만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이른바 특수 업무인 셈이다. 여러분이 계획했다 해도 체감상 그저 느닷없이 발령받은 상황으로 느껴질 것이다.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누가 제대로 알고 발령받았겠나. 괄호 닫고. 이 코스에서 제시하는 밤중 수유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른다면 짧게는 1주, 2주, 길게는 3주에서 4주 안에 점차적으로 밤중 수유 횟수가 하나씩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 파트예요, 여러분. 파트 7. 길고 질 좋은 밤잠은 낮 시간에 달렸다. 정교한 낮 스케줄로 밤잠 잡기. 이 파트는 말하자면 심화 과정으로 생각해도 좋다. 앞선 파트들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모두 응용해서 적용해보는 스케줄이 담긴 파트이기도 하다. 여기에 보다 더 디테일한 전략들을 소개하며 각 시간대별로 어떤 행동을 하면 가장 좋은지를 모범 답안지와 해설집 제공 형태로 제시한다. 낮잠과 밤잠은 서로가 영향을 끼치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밤잠을 먼저 잡고 낮잠을 들어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낮잠을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밤잠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여기서는 다른 스케줄에 비하면 낮잠 수면 양이 적게 느껴지지만 그 낮잠이 들어가는 시간대나 그 간격을 전략적으로 설정해서 결국에는 전체 스케줄로 보면 최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이상적인 낮잠 스케줄 짜기의 모범 답안, 그 예시를 제시했다. 클래스 1. 최대로 깨어있는 시간의 약자예요, 여러분. 최대 깨시 개념을 활용한 스케줄. 이 클래스에서는 아기가 최대로 깨어있는 시간, 즉 최대 깨시, 최대 잠텀을 활용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 파트에서는 시간대별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그 기저에 깔린 원리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독자님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모범 답안지와 그에 대한 해설집의 형태로 정리했다. 먹이고 재우는 등의 각각의 일과에 들어가면 좋은 그 시각, 그리고 그때 하면 좋은 일들에 대해서 자세한 해설을 더하는 형식이다. 이 파트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실전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요 단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클래스 2. 보충 수유, 충전 낮잠을 활용한 스케줄링. 이 클래스에서는 보충 수유, 충전 낮잠과 같은 디테일한 전략과 대처까지 담았다. 클래스 3. 모범 답안지 실행을 위한 지식 전수. 이 클래스에서는 파트 7에서 살펴본 모범 답안지의 스케줄을 실행하기 위해서 알고 있으면 좋은 지식들을 죄다 전수한다. 이제 거의 프롤로그 끝나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담은 내용은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들어갈게요. 비하인드 스토리, 내가 전수하고자 하는 다양한 타입의 인수인계서.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육아의 현장이라는 새로운 일터에 첫 출근하는 신입 직원에게 인생의 선배이자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수인계서 지침을 명확하게 남겨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목차나 형식은 클래스, 코스 등의 용어로 정리했지만
각 파트나 클래스의 내용은 내가 전수하고자 하는 다양한 타입의 인수인계서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읽어주기를 바란다. 내가 이 책 곳곳에 준비해둔 인수인계서 타입들은 다음과 같다.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성한 성향 타입별 인수인계서 그림 들어가고요. 제가 각각의 타입별로 작성한 인수인계서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조목조목 주차별 인수인계서. 주차별 아기의 성장 특징과 양육자가 해야 할 일,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다. 파트 2에 해당돼요. 먹놀잠 사이클 인수인계서. 먹놀잠, 이것을 하나의 큰 덩이로 보고 여러 덩이들이 최종적으로 몇 개의 덩이로 통폐합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 파트 3에 해당돼요. 먹잠표 인수인계서. 회계장부의 대차대조표, BS표, 구성 방식을 차용하여 수요와 관계된 내용은 좌변에, 수면과 관계된 내용은 우변에 나누어서 서술하며 스케줄을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아기의 하루 스케줄을 풀어나가는 표들을 먹잠표에 의거해서 제시해드려요. 파트 3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인수인계서는 제갈공명과 같은 전략가 타입. 초반 생후 6주에 포인트를 둬서 아기의 수면 습관을 초반부터 건강하게 잡는 코스를 제시합니다. 파트 6에 해당돼요. 그 다음 화끈하고 명확하게 생후 5개월 안에 아기가 12시간 통잠을 잘 수 있도록 이끄는 코스를 제시합니다. 파트 6에 해당되고요. 이상적인 모범 답안지가 필요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관점에서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스케줄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덧붙였어요. 직접 스케줄을 구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몇 시에 무엇을 하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이 이상적인 모범 답안지 인수인계서를 참조합시다. 파트 7에 해당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책은 제가 진짜 타입별 인수인계서들을 다 고안해서 만들어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문의 마지막 문단 읽고 마무리할게요. 토끼육아 1탄을 집필한 뒤 다양한 피드백을 들었는데 이과생들이나 아빠들이 보기에 편했다는 피드백도 종종 들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 내가 직접 개발했던 먹잠표나 숫자들, 똑개, 키 항목들 이것들을 만들어서 통계 수치를 내고 아기의 하루를 분석했던 그런 항목들 때문이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각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서를 여러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 보았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며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후배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전달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제각기 달랐던 적이 있었다. 가령 나는 해당 업무가 다소 어렵다고 해서 조목조목 차분히 설명해 나갔는데 잘 듣는 것 같았던 후배가 잠깐 머리가 아프다며 자리를 비웠고 나는 우연한 계기로 그 후배가 다른 동료에게 사내 메신저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본 적이 있다. 로리 팀장님 정말 착하고 듣는 사람 이해시키려고 조곤조곤 설명하는 건 알겠는데 듣다 보니 머리가 아파서 빠져나왔어. 정말 이때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나는 어떤 사안을 전달할 때 좀 더 굵직하고 강한 어조와 압축적이고 간명한 설명으로 인수인계를 하게 됐다. 내가 이 에피소드를 언급한 까닭은 사람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점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토끼의 수면 프로그램의 핵심을 전달하고자 무단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다. 즉, 어떤 경우에는 줄글 형태로 업무를 기술하는 방식의 주차별 업무 지침서도 있고 도식이나 표 등으로 데이터를 간명하게 보여주는 편을
선호하는 독자라면 그에 초점을 맞춰 준비한 육아 업무 인수인계서를 보면 된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렇게 이 책을 볼 후배들의 성향을 고려해서 다양한 타입의 인수인계서를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내용이 모든 후배들의 성향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인수인계서를 타입별로 작성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이 육아라는 전쟁터 같은 현장에 새롭게 발을 디딘 우리 후배들이 자신에게 더 맞는 서술 방식을 선택하여 읽고 힘겹고 고된 육아의 시기를 잘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서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또 이런 구성으로 또깨 육아 수면 교육 책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양한 타입의 인수인계서 타입을 만드느라고 힘들었지만 앞으로의 여러분의 육아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그러면 오늘 또깨 육아 수면 교육 서문 낭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하고 게으르게 또깨 육아, 당신의 육아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서포팅 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족보들, 인수인계서, 업무 지침서들을 열심히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니까요.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